이번 시간에는 시스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느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 현존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해해야지만 그것을 추상화해서 디지털 세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이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상호 의존하여 복잡하게 얽힌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 P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P는 프로덕트, 물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와 같은 물적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P는 people, 사람입니다. 그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 의사결정권자, 실무자 등과 같은 사람을 시스템의 두 번째 P, people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P는 프로세스, 절차입니다. 서비스 운용 기술, 그리고 서비스 운영 절차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세 번째 P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P는 그냥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프로덕트는 물적 자산, 시설, 장비, 기구와 같은 물적 자산을 의미했고, 프로세스는 서비스 운용 기술, 그리고 서비스 운용 절차와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people은 관리자, 의사결정권자, 실무자와 같은 인적 자산을 의미했는데요. 자, 이 각각의 P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P를 어떻게 추상화시켜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매 시스템에서의 3P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까요? 구매 시스템의 첫 번째 P, people은 신청자, 결제자, 판매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 프로세스는 신청 절차, 구매 절차와 같은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P는 구매용품. 실질적으로 이 신청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 구매용품, 사무용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과거에 구매했던 그러한 용품들에 대한 재고, 그리고 그 구매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함, 이런 것들을 프로덕트, 세 번째 P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시스템에서 이 3P는 어떤 식으로 또 구성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제조 시스템입니다. 제조 시스템에서의 people은 설계자, 개발자, 조립 담당자, 테스터가 있을 수 있고요.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P는 제조 절차, 즉 설계나 조립, 테스트와 같은 절차를 의미하고요. 프로덕트는 그 제조를 하기 위한 부품,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장치라든지 배터리, 프로세서, 안테나, 카메라와 같은 그런 부품이 있을 수 있고, 이 부품들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산출물인 스마트폰과 같은 프로덕트를 우리가 세 번째 P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P,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조합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또 하위 구성 요소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서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드는 과정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했는데요. 현실 속 사물, 즉 현실 속에 존재하는 시스템의 쌍둥이 버전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했으니까 현실 속의 사물, 즉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시스템은 프로덕트, 프로세스, 피플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를 디지털화하여 구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시스템과 디지털 세계에서 존재하는 디지털 트윈을 3P 관점에서 나누어서 살펴보면 시스템은 프로덕트, 프로세스, 피플이 상호 연계해서 동작이 된다면 디지털 트윈은 프로덕트를 의미하는 프로덕트 모델, 그리고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프로세스 모델, 피플을 의미하는 피플 모델로서 이 세 가지 모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동작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모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시스템에서의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프로덕트 모델은 물리 모델, 공학 모델로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에서의 프로덕트가 사물에 해당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에서의 프로덕트 모델은 시스템에 포함된 부품이나 장비와 같은 제품을 표시하는,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세스 모델은 체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서비스, 그리고 운용 프로세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에 해당하는 피플 모델은 시스템 운용자나 의사결정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각각의 행위를 모델링한 것을 피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시스템이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의 모델을 어떠한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스템의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지 간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단계가 바로 문제 정의죠.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 정의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최종 프로젝트의 성과물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게 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산출물인 디지털 트윈의 구조, 행위,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오브젝트를 추상화해서 디지털 세계에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잡하게 구현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추상화해서 구현해야 하는지 그 레벨도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자, 먼저 구조적인 요소에 대해서는요. 현존하는 시스템에서 어떠한 구조는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구조는 제외할 것인가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위적인 관점에서도 시스템이 동작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어떤 동작은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동작은 제외시킬 것인가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점에서 지금 이 시스템에서 내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떠한 요소는 활용할 것이고 어떠한 값을 변수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처럼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해야만 올바른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디지털 트윈의 3P를 프로덕트 모델, 그리고 프로세스 모델, 피플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각각의 모델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은 추상화란 무엇인지, 추상화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주요 특징만 뽑아서 디지털 세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징을 추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군가는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아이가 웃고 있구나 하는 그 웃는 모습을 추상화해서 표현을 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 웃는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모양까지 포함해서 추상화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이 남자아이의 동그란 눈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상화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객체는 하나인데 그 객체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추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존재하는 이 시스템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나는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내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귀납적 접근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연역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데이터, 즉 실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부터 여기서 어떠한 패턴이 발생하는가,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가를 분석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 귀납적인 접근 방법의 모델 생성 방법이 되겠고요. 연역적 접근 방법은 반대로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내가 모델을 먼저 생성하고 거기서부터 어떠한 데이터를 더 얻을 수 있는지, 즉
원리로부터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이 연역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즉,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를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먼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선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이해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추상화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어떠한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시스템의 본질을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반대로 연역적인 방법은 내가 해당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경우에, 즉, 알려진 지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역적인 방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경우, 그 경우에는 내가 왜곡된 채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가, 현상을 활용한 검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귀납적인 방법은 실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학습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귀납적 방법을 통한 디지털 트윈 모델 생성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연역적인 방법은 사전에 내가 그 도메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기반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드는 것을 연역적인 방법의 디지털 트윈 모델 생성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귀납적 방법의 디지털 트윈 모델 생성 방법은 실존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연역적인 방법은 실존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상 데이터를 포함한 메타 모델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목적 지향적입니다. 내가 동일한 시스템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대상 시스템은 A 신도시라고 한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관제 플랫폼, 도로주행, 신축 건물, 바람길, 에너지, 보안 시뮬레이션과 같이 다양한 목적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A라는 목적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길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시뮬레이터를 에너지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목적에 따라 행태와 구조가 상이하게 만들어지고 A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은 B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스마트 시티 관련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도시 운영입니다. 3D GIS 기반 스마트 시티 관제 플랫폼으로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예를 들어서 환경은 지금 어떤 식으로 환경 정보가 발생하고 있는가, 교통 정보는 어떠한가, 소방 정보는 어떠한가, 그리고 치안, 보안 문제는 어떠한가 등등등. 이 스마트 시티의 관제 목적으로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자율주행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형태의 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위한 시뮬레이터의 역할로서 외부 환경 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차량이 어떤 식으로 운행하고 있는가, 경로는 어떠한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의 역할로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물을 이렇게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건물을 여기에 배치했을 때 다른 건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바람길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배치했을 때 이 건물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길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건물 주변의 풍향이나 풍속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요. 태양광 생산 등과 같이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지금 건물을 이렇게 배치했을 때 일조량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지금 태양광 생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등 다양한 요소를 시뮬레이션하는 역할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융합보안 관제의 역할로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스마트 공간에서 어떠한 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을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지하철에서도 시뮬레이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대응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등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또 기상관제의 시뮬레이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시티, 특화 기상정보 증가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도시 기상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디지털 트윈은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대상 시스템의 추상화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수집되는 데이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운동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3P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프로덕트는 골프채, 골프공, 골프장, 그리고 피플은 골프 선수, 프로세스는 골프 기술. 자, 이렇게 세 가지 P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드냐에 따라서 수집해야 할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선수의 기량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수집해야 할 데이터가 선수의 신체 조건, 공의 스핀 정도, 비거리, 스윙 속도, 공의 방향과 같은 데이터가 필요할 테고요. 만약에 나는 장비를 개발하는 용도로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 거다 라고 한다면 골프채의 길이, 공의 모양, 그리고 공의 탄성 정도, 단단한 정도 등과 같은 요소가 필요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도 달라지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최종 시뮬레이터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